네, 219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오사발의 법칙은 어느 관계를 나타내는가? 비오사발의 법칙은 전류가 흘렀을 때 그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장의 세기를 구하는 법칙이죠. 따라서 3번 전류와 자장의 세기입니다. 220번 전류에 의한 자개의 발생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은 무엇입니까? 자, 전류가 흘렀을 때 그 전류에 의해서 자개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그쵸?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죠. 4번. 221번. 전류와 자개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칙은 무엇입니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비오사발의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 다 전류와 자개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들입니다. 그런데 4번, 쿨롱의 법칙은 두 전하 혹은 두 자아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전류와 자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222번, 자기 저항은 자기 회로의 길이에 땡땡하고 자로의 단면적과 투자율의 곱에 땡땡한다. 여기 들어갈 말이 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자기 저항 R은 뮤 S분의 L, 길이에는 비례하고 그 다음에 투자율과 면적의 곱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길이에는 1번 비례하고 그 다음에 투자율의 곱에는 단면적과 투자율의 곱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223번. 다음 중 자기 저항의 단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기 저항 뭐죠? 암페어 턴 퍼 웨버. 네. 4번이죠. 224번. 반지름 A미터, 단위 길이당 권수 N, 그 다음에 전류 I인 무한 솔레노이드 내부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문제에서 세기, 암페어, 턴, 퍼 메터, 암페어 퍼 메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개의 세기는요, H는, 단위 길이당, N, I. 식이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됩니다. 권수가 들어가면 이제 암페어 턴이 이제 들어가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답은 자개의 세기를 물어보게 되는데 이거는 224번의 1번 NI가 되는 겁니다. NI 단위 길이당. 다음에 225번 자화력을 표시하는 식과 관계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L분의 NI, 그쵸? 근데 지금 224번은 왜 1번이 답이냐면은 단위 길이당 권수가 이미 N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길이당. 이 L이 없어지는 거죠. 그쵸? 예, 답은 4번. 그 225번에는 4번이 되죠. 226번.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되는 자장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내부 자기장의 세기는 빵이다. 네. 다음. 227번. 평균 길이 40cm의 환상철심에 200회의 코일을 감고 그 다음에 여기에 5A의 전류를 흘렸을 때 철심 내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자기장의 세기 문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요. 자기장의 세기를 세 가지로 우리가 넣을 수 있죠. 첫 번째, 무한장 직선일 때 자기장의 세기는 2πr 분의 i가 되죠. 그 다음에 환상 솔레노이드 H는 2πr 분의 NI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원형 코일일 때는 H는 2r 분의 NI가 되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 적절하게 문제를 많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2번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환상철심이라고 했어. 환상철심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환상 솔레노이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H는 2πr 분의 NI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2πr이 뭐냐면은 평균 길이 얘기하는 거죠. 기능, 그쵸? 이거 평균 길이는 이미 알려줬어요. 0.4라고. 그 다음에 N, 권수가 200에다가 전류가 5. 계산하게 됩니다. 2,500이 되죠. 228번. 전류의 세기가 I암페어, 반지름 R인 원형 선전류 중심에 M 웨버인 가상 점자극을 둘 때 원형 선전류가 받는 힘은 무엇이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형 선전류라고 해서 이거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원형 코일일 때 우리가 세기를 계산하면 됩니다. 요거죠, 그쵸? 근데 그때 힘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힘은 F는 MH인데 이때 M 곱하기 H 이거 2R 분의 근데 NI도 아니고 이때 권수는 없어요. 권수는 없으니까 I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2R 분의
MI 이렇게 식으로 적기할 수가 있죠. 이거 조금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이건 산업기사 정도에서 조금 이렇게 나와주는 문제입니다. 229번. 반지름 Am이고 이 N은 1회의 원형 코일에 1A의 전류가 흐를 때 그 코일의 중심점에서의 자기의 세기는 얼마인가? 지금 원래 원형일 때는요. 2R 분의 NI잖아요. 그렇죠? 근데 R 반지름이 A래요. 그러면은 2A분의 근데 1회래요. 그러면은 그냥 I 이렇게 되겠죠. 2A분의 I가 되죠. I가 아니라 1A라고 하니까 그냥 2A분의 1이네요. 그렇죠? 답은 3번이죠. 230번. 무한장 직선 도체의 전류를 통했을 때 10cm 떨어진 점의 자기의 세기가 2A 턴/m라면 전류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한장 직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H는 2πr 분의 I가 되는 거죠. 이때 전류값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I는 어떻게 됩니까? 2πr H가 되는 거고 2π 곱하기 R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10cm라고 했죠. 10cm니까 0.1. 그 다음에 H, 자기의 세기가 2.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1.26 나올 겁니다. 답은 1번이죠. 231번. 전류 2파이 암페어가 흐르고 있는 무한 직선 도체에 1m 떨어진 점의 자기의 세기는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무한장 직선 도체예요. H는 2파이 R 분의 I예요. 근데 전류가 2파이래요. 2파이 곱하기 그리고 거리는 1m래요. 1분의 2파이. 그러면 이렇게 약분 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죠? 이거 값은 1이 나오겠네요. 그쵸? 네. 답은 1번. 232번. 6.28A가 흐르는 무한장 직선 도선상에서 1m 떨어진 점의 자기의 세기는 얼마가 됩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자, 계속 똑같은 식 가지고 풀고 있어요. 그쵸? 2πr 분의 I. 자, 이때, 6.28A가 흐른다고 했고 1m라고 했으니까 2파이 곱하기 1m 6.28 계산하면 됩니다. 이게 파이가 3.14죠. 계산하게 되면 이것도 1이 되겠네요. 그렇죠? 1. 다음에 233번. 반지름 Rm 권수 NA 환상 솔레노이드의 Iam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그 내부의 자장의 세기는 얼마가 되는가? 환상 솔레노이드는 2파이 R분의 NI죠. 답은 4번. 234번. 환상 솔레노이드 내의 철심 내부의 자기의 세기는 몇 암페어 턴/m인가? 볼 것도 없어요. 2번. 똑같은 문제죠. 235번. 반지름 5cm 권수 10회인 원형 코일에 15A의 전류가 흐르면 코일 중심의 자장의 세기는 얼마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원형 코일 얘기하고 있어요. 원형 코일 H는 2R 분의 NI죠. 그러면은 2 곱하기 R 값이 얼마입니까? 5cm. 5cm는 0.05m죠. 분의 권수는 얼마야? 10회이고 전류는 15A니까 10 곱하기 15A 하게 되면 2번 답 1500 나올 겁니다. 236번. 지름 10cm인 원형 코일 중심에서 자기의 세기가 1000이었다. 그 원형 코일 100회 감겼을 때 전류는 얼마가 물어보는가? 물어보겠습니다. 236번. 원형 코일이라고 했어요. 원형 코일이니까 요 식 그대로 가야 되겠죠. H는 2R 분의 NI.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전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I는 어떻게 됩니까? I는 N분의 2R의 H. 자, 그럼 권수는 얼마라고 했어요? 100이라고 했어요. 분의 2 곱하기 그 다음에 R. 반지름은 얼마예요? 지금 근데 반지름을 계산하게 되는데 지름이 위에 10cm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반지름은 5cm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H. 자기의 세기가 1000. 자, 이거 계산해야 될 겁니다. 계산하게 되면 아마 1 나오게 될 겁니다. 237번. 자기 회로의 길이 Lm, 단면적 A제곱미터, 투자율 뮤, 헬리퍼미터일 때 자기 저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저항 아까 처음에 나왔는데 요 얘기죠, 여기. R은 뮤 A 분의 L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238번. 자기 회로의 자기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 식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자기 저항식 R은 뮤 S분의 L. 그러면은 길이에는 비례하고 투자율과 그 다음에 면적의 곱에는 반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번에 자기 회로의 길이에 반비례한다? 잘못된 얘기죠. 그렇죠? 이번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239번. 암페어의 주회 적분 법칙은 직접적으로 다음의 어느 관계를 표시하게 되는가? 전류와 자계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240번. 평행한 두 개의 도선의 전류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 두 도선 사이에서의 자기의 강도는 한 개의 도선일 때보다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240번. 두 선, 그러니까 여기 한 개, 그 다음에 자, 두 개,
전선에 전류가 흐를 때 만들어지는 자개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만들어지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 이 만들어지는 방향과 서로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상쇄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자개의 강도는 사실 더 작아지게 됩니다. 이때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할까요? 이걸 I1이라고 하고 이쪽을 I2라고 하게 되면은 힘 F는 R분의 2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 퍼 메타.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쵸? 힘 계산하게 되고. 두 개가 같은 방향이면 무슨 힘? 서로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작용하게 되고. 서로 반대면 어떻게 돼요? 무슨 힘?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죠. 네. 자, 지금은 어쨌든 240번은 1번이죠. 241번. 자기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번에 자기저항에는 전기저항의 줄 손실에 해당되는 손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줄 손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줄의 법칙이 뭐예요? 전류가 흐르면 열이 된다는 거죠. 그럼 자기회로에서도 자속이 흐르면 열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있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열 손실에 대한 건 없습니다. 242번. 다음 중 기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기자력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입니까? 242번에 기자력 힘 F는 NI죠. 즉 권수와 그 다음에 전류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2번에 보게 되면 코일에 전류를 흘렸을 때 전류 밀도와 코일의 권수의 고백 크기와 같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권수와 전류의 고백 크기와 같은 겁니다. 자, 243번. 환상 철심의 가문 코일에 5A의 전류를 흘리면 2000A 기자력이 생긴다면 코일의 권수는 얼마로 하여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243번에 자, 힘 F는 NI예요. 근데 코일 권수 물어보고 있어요. N은 그러면은 I분의 F를 이야기하는 거고 I 값이 얼마입니까? 5A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권수 F는 2000이죠. 계산하면은 400회 되겠네요. 답은 3번. 244번. 환상철심의 가문 코일에 5A의 전류를 흘려 2000A의 기자력을 생기게 하려면 코일의 권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가 이게 사실 똑같은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서로 다른 회차에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2번만 다 보기를 이제 다르게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기도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정답은 같지만. 그러니까 이 동일한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들은 숫자를 조금 바꾸거나 보기를 조금 바꾸어서 이제 출제를 하게 돼요. 답은 똑같죠. 3번. 245번. 전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자기력선 방향을 간단하게 알아내는 법칙은 무엇인가?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내는 법칙, 앙페르의 오른다서 법칙이죠. 246번. 다음 중 전자력 작용을 응용한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전자력 작용. 전류가 그러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응용을, 대표적, 이런 원리를 대표적으로 응용한 거. 전동기죠. 1번이죠. 247번. 평행한 두 도체의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흘렀을 때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무엇인가? 서로 같은 방향일 때 무슨 힘이라고 했어요? 흡인력. 서로 다른 방향일 때는요? 서로 밀어내는 힘,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죠. 248번. 자장 내에 있는 도체의 전류를 흘리면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의 방향은 어떤 법칙으로 정하게 되는가? 자, 역시 또 플레밍의 법칙이 나오게 됩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있고 왼손 법칙이 있어요. 자, 플레밍의 오른손. 제가 강의에 설명했는데 발. 오른손은 발전기의 법칙. 이거는 힘이 작용할 때 전류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법칙이죠. 다음에 왼손. 이거는 전동기 법칙. 전류를 흘렸을 때 힘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죠. 전류를 흘렸을 때 힘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거.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죠. 답은 2번입니다. 49번. 전자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3번에 전류를 많이 공급하면 무한정 자력이 강해집니까? 무한정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기 포화 때문에 더 이상 전류를 공급하더라도 자기장의 세기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지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3번은 잘못된 얘기예요. 꿈에서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250번. 무한히 긴 평행 두 직선이 있다. 이들 도선에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전류가 흐를 때 두 상호 간에 작용하는 힘, 같은 방향으로 할 때 흡인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거리에는 어떻게 돼요? 반비례하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흡인력이며 R이 클수록 그 힘은 작아지게 되는 거죠. 답은 1번이죠. 251번. 긴 직선 도선에 I아의 전류가 흐를 때 이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자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251번. 자, 무한장 직선 도체에 전류가 흐를 때 이 지점으로부터 P 지점에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전류가 클수록 커지고요. 거리가 클수록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전류에는 비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리에는 반비례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252번. 공기 중에서 5cm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두 개의 평행 도선에 각각 10A의 전류가 동일한 방향으로 흐를 때 도선 1m당 발생하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도선 1m당 발생하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힘 F식 그대로 가게 됩니다. R분의 2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죠. 거리는 5cm예요. 0.05m란 얘기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전류는 10A래. 왕복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두 개의 평행도선 각각 10A군요. 그럼 10 곱하기 10이 되고요. 10의 마이너스 7승 되게 됩니다. 계산하게 되면 얼마일까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답은 1번이죠. 253번. 2cm의 간격을 가진 두 평행 도선에 1000A의 전류가 흐를 때 도선 1m마다 작용하는 힘은 얼마가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000A라고 이야기해요. 253. 그러면은 힘 F는 그냥 요식 그대로 써볼게요. 거리가 얼마냐면 2cm, 0.02m 분의 1000A 곱하기 1000 제곱. 이거 풀면 되겠네요. 그쵸? 답 12번. 254번. 공기 중에 10cm 떨어져 평행으로 놓여진 두 개의 무한히 긴 도선에 왕복 전류가 흐를 때 단위 길이당 0.04N의 힘이 작용한다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 자, 밑줄 하나 치죠. 왕복 전류 밑줄 하나 치세요. 왕복 전류. 왕복 전류는 뭐예요? 같은 전류라는 거예요. 서로 같은 전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cm. 그러니까 원래 힘 F는 254번의 힘 F는 어떻게 됩니까? 요식하게 되면 R분의 2I의 제곱이죠. 그렇죠? 같은 전류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전류가 얼마냐? I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I 값 물어보게 되면은 그냥 하나씩 뭐 대입해도 되는데 괜히 그냥 식으로 써보게 되면은 2분의 어떻게 돼요? FR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은 I의 제곱이니까 I의 제곱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루트 이제 씌우게 되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I는 루트 2분의 F D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여기다가 2 집어넣고 힘 0.04 D는 10cm니까 0.1 집어넣게 되면은 뭐 141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계산을 한번 이게 지금 이게 분 자였으니까 분 뭐로 가려면 여기가 빠져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17승이 돼야 되겠네. 255번. 자속밀도 10웨버 퍼 제곱미터의 자개 중에 10cm 도체를 30도의 각도로 30m per second, 그러니까 초당 30m로 움직일 때 도체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얼마인가? 이게 유기기전력 물어보는 거죠. 유기기전력. 그래서 이는 B, L, V, 사인 세타. 발전기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B, 자속밀도는 얼마입니까? 10 곱하기 L 값, 길이는 얼마예요? 10cm짜리라고 했으니까 0.1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30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30도. 자,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쵸? 15V 나온다고 하네요. 256번. 자속밀도가 0.3 웨버 퍼 제곱미터인 평등 자개 내에 5A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길이 2m의 직선 도체를 자개 방향에 대해서 60도의 각도로 놓았을 때.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그쵸? 똑같은데 식만 조금 다르게 되는 거죠. 사용하는 식만. 자, 식은 같죠. 그죠? 대입하는 숫자만 다르게 되는 거죠. 이거 힘의 방향이군요. 그러니까 힘이니까 이거 문제가 이거 다른 거예요. 죄송합니다. F는 BIL 사인 세타. 이거는 발전기에서의 기전력이 얼마냐? 이건 전동기에서의 힘이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이거 큰 차이인데 죄송합니다. 자, 자속밀도 B는 0.3이죠. 그 다음에 전류는 지금 5A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L 길이는 2m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각도 몇 도? 60도의 각도라고 했어요. 사인
60. 자,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2.6 뉴턴. 257번. 길이 10cm의 두선이 자속 밀도 1웨버 퍼 제곱미터의 평등 자장 안에서 자속과 수직 방향으로 3초 동안에 12m 이동했대요. 3초 동안에 12m 이동하게 되면 1초에는 몇 미터 이동했다는 거예요? 4m 이동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속도는 4라는 얘기입니다. 4. 이때 유도되는 기전력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257번에 요식 이야기했죠. 이는 B, L, V, 사인, 세타. 그러면은 B 자속 밀도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0.1m. 그 다음에 속도는 4죠, 4. 그쵸? 그 다음에 자속과 수직 방향으로라고 했으니까 각도는 90도가 되는 겁니다. 계산하게 되면은 0.4V 될 겁니다. 258번. 패러데이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 패러데이 법칙이 뭐죠? E는 N dt분의 d파이. 유기되는 전압은 여기 마이너스 붙고요. 그쪽 건수에 비례하고 시간당 자속의 쇠교수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죠. 그쵸? 4번이죠. 259번. 다음 중 전자유도 현상의 응용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전자유도. 전자유도라고 하는 건 전기가 자기가 되고 자기가 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3번은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죠. 전자석이라고 하는 거는 별로 유도작용과는 관계가 없죠. 60번. 유도기전력은 자신의 발생 원인이 되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거 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쵸? 지겨워요. 방해하게 되면 렌즈죠. 그쵸? 2번. 261번. 자장 중에서 도선에 발생되는 유기기전력의 방향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자, 도선에 발생되는 유기기전력의 방향. 이거 도선에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발전기입니까? 전동기입니까? 발생하니까 발전기죠. 우, 발, 좌, 전. 오른손이 발전기죠. 오른손이 발전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손 법칙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유기전력의 방향이라고 했어요.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무슨 법칙이야? 이게 렌츠의 법칙이야. 렌츠. 어떤 방향? 자속의 증감을 방해하는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3번이죠. 다음 262번. 1회 감은 코일에 지나가는 자속이 0.01초 동안에, 그러니까 100분의 1초 동안에 0.3에서 0.5로 증가했다면 유도기전력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262번에 E는 N dt분의 d파이. 자, 그러면은 권수는 얼마입니까? 권수가 1회죠. 시간은 얼마냐고 하면은 0.01초 분의 0.3에서 0.5예요. 그럼 0.2만큼이죠. 그렇죠? 답은 뭐 20V네요. 3번. 263번. 매초 1A의 비율로 전류가 변하여 10V로 유도하는 코일의 인덕턴스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인덕턴스 L은 지금 이 식은 유도되는 기전력이죠. 그렇죠? 권수와 시간당 자속에 비해서 유도되는 기전력이고 그 다음에 전압 V는 L dt분의 di. 전류에 의해서 인덕턴스에서 발생되는 전압을 얘기하는 식이죠. 근데 지금 L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L은 그냥 dt, di 좀 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i분의 뭐예요? vt가 되죠. 그렇죠? 그럼 전류 i는 얼마입니까? 지금 1A고요. 그 다음에 v 전압이 10V가 유도됐다고 그래요. 시간은 1초. 그러면 10헨리가 되죠. 답은 4번. 264번. 자체 인덕턴스 40mH 코일에서 0.2초 동안에 10A의 전류가 변화했다.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264번에. 자, 유도되는 E는 L dt분의 di. 그러면 L, 인덕턴스가 얼마냐면은 40mH래요.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시간은 0.2초에 10A래요. 0.2분의 10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 2V. 265번. 자체 인덕턴스 0.2헨리 코일의 전류가 0.01초 동안에 3A로 변화하면 이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얼마입니까? 265번. 2는 L dt분의 di. L 인덕턴스가 얼마? 0.2. 그 다음에 T 시간이 얼마? 0.01분의 그 다음에 전류가 얼마? 3. 계산하죠. 60V. 226번. 자체 인덕턴스 40mH 코일에서 0.2초 동안에 10A의 전류가 변했다. 계속 똑같은 얘기죠. 그쵸?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세요. 답 226번에 2V 나오는지 한번 시간 안 쓸게요. 한번 해보세요. 227번. 패러데이 법칙에서 유도기전력 2V를 옳게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 했었죠. 그쵸? 패러데이 법칙. 1번이죠.
268번 렌츠의 법칙을 옳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렌츠의 법칙은요. 그쵸? 그러니까 이번에 전자유도에 의하여 생기는 전류의 방향은 자속의 변화를 어떻게 하는 방향이다? 방해하는 방향이다. 자, 2번이죠. 269번 자기 인덕턴스 50mH의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몇 초 100A의 비율로 감소할 때 자기 유도기 전력은 무엇이 되는가? 269번 유도기 전력 E는 마이너스 L dt분의 dr. 그러면 지금 L 인덕턴스가 50mH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그쵸? T 시간이 몇 초마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1초분에 몇 암페어? 100A의 비율이래요. 그럼 요거 두 개 곱하면 되겠네요. 그쵸? 5V. 270번. 유도기 전력의 크기는 폐회로에 쇄교하는 자속의 시간적인 변화율에 비례하는 정량적인 법칙은 무엇이냐? 노이만의 법칙입니다. 271번 옴세크와 같은 단위는 3번의 헨리가 되겠습니다. 헨리. 옴세크와 같은 것은. 자, 왜 그러냐? 271번이죠. L 인덕턴스라고 하는 게 di분의 dt죠. 그렇죠? E가 dt분의 di니까 옮기게 되면요. 그러면 요 식 E가 V고요. 그렇죠? I가 전류 암페어고 T가 세크니까 암페어분의 볼트는 뭡니까? 옴이죠. 그렇죠? 옴 세크와 같은 게 L 값과 같게 되는 거죠. 271번. 자기 인덕턴스 0.05 헨리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몇 초 530A의 비율로 증가할 때 자기 유도 기전력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도 기전력 V는 L dt분의 dr. L 값이 0.05죠. 뭐 부호는 그냥 생략합니다. 자, 그 다음에 dt 시간은 몇 초라고 했으니까 530 계산해요. 그러면은 26.5인데 부호 마이너스 이제 붙게 되니까 2번이 답이 됩니다. 26.5 마이너스 26.5. 273번 권수 N턴인 코일에 I암페어의 전류가 흘러 자속 파이가 발생할 때의 인덕턴스는 얼마가 되게 되는가? 이제 여기서 권수 N 나왔죠, I 나왔죠, 파이 나왔죠, 인덕턴스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LI는 N 파이라는 식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L은 어떻게 됩니까? I분의 N 파이가 되죠. 답은 몇 번? 1번. 274번. 50회 가문 코일과 세교하는 자속이 0.5초 동안에 0.1에서 0.2로 변화했다면 기전력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전력 크기 E는 N 권수 dt분의 어떻게 돼요? d 파이. 권수가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50회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dt. 시간은 0.5초 동안에 0.1웨버 바뀐 거죠. 그쵸? 계산하게 되면 얼마? 10V 나오겠네요. 275번. 권수 200회의 코일에 5A의 전류가 흘러서 0.025웨버의 자속이 코일을 지난다고 하면 이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는 몇 헬리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권수 N 나왔죠. 그 다음에 전류 I 나왔죠. 그 다음에 자속 파이 나왔죠. 그 다음에 L값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 이거 L, I는 N 파이. 지금 문제 뭐 물어보는 거예요? L값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L은 I분의 N 파이. 자, 여기에서 I 전류값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5A라고 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N값은 200회. 자속은 0.025. 계산합니다. 얼마? 1이 되죠. 276번. 환상 솔레노이드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2A일 때 자로의 자속이 10의 마이너스 2승 웨버였다고 한다. 코일의 권수를 500회라고 하면 이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가요. 276번에서. L은 I분의 N 파이. I 값이 얼마예요? 지금 2A라고 했고요. 그쵸? N, 권수가 500회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속수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얼마? 2.5 헨리. 277번. 어느 철심의 도선을 250회 감고 여기에 4A의 전류를 흘릴 때 발생하는 자속이 0.02웨버였다. 이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역시 똑같은 식을 사용합니다. L은 I분의 N 파이, I분의 N 파이. 자, 그럼 여기서 I 값이 얼마? I 값이 4A. 권수가 얼마? 250. 그 다음에 파이가 얼마? 0.02. 계산하게 되면 1.25. 278번.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와 권수의 관계로 옳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밑에 쭉 보게 되면은 인덕턴스의 식 중에서 L은 뮤 S N의
제곱 이런 식이 있어요. 그래서 권수의 제곱에 인덕턴스는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L, 인덕턴스는 어떻게 권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관계만 기억을 하십시오. 맨 밑에 식을 끝까지 유도하게 되면 조금 복잡하니까. 279번. 자체 인덕턴스 L1, L2, 상호 인덕턴스 M인 두 코일의 결합계수가 1이면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겠는가 물어봅니다. 결합계수는 K는 얼마입니까? 결합계수 K는 루트 L1, L2분의 상호 인덕턴스 M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하는 것은 K하고 루트 L1, L2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결합계수가 1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없어지는 거니까 M은 루트 L1, L2와 어떻게 같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280번. 자체 인덕턴스 20mH 코일에 20A의 전류를 흐를 때 저장되는 에너지는 얼마큼이 됩니까? 물어봅니다. 자, 축적되는 에너지.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CV제곱이에요.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LI의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2분의 1의 L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20mH.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20A라고 했어요. 그럼 2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얼마? 4줄이 되게 됐죠. 281번. 자체 인덕턴스가 100mH인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20줄의 에너지가 축적되었다.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물어봅니다. 281번을 보게 되면 역시 W는 2분의 1의 LI의 제곱으로 풀게 돼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풀게요. 해설이랑. 자, W가 얼마나 20줄의 에너지가 축적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2분의 1에 지금 문제가 전류 물어보는 거잖아요. L 값은 100mH래요. 100mH면은 0.1헬리 아니에요. 그렇죠? 0.1 곱하기 I의 제곱. 그럼 이거 얼마 나올까요? I가 얼마여야 될까요? I가 얼마여야 될까요? 계산하기 싫으면은요. 계산하기 싫으면 1, 2, 3, 4 한번 다 넣어보세요. 다 넣어보세요. 그쵸? 근데 다 넣어보게 되면 딱 하나 20 넣을 때 20이 나올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0.1 해서 20 넣을 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죠. 282번. 전원으로 연결한 코일에 10A가 흐르고 있다. 지금 순간적으로 전원을 분리하고 코일의 저항을 연결했을 때 저항에서 24칼로리의 열량이 발생했다.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재밌는 문제인데. 일단 W는 2분의 1 LI 제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알고 있죠. 그쵸? 근데 여기서 지금 코일의 인덕턴스 L 값은 얼마냐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L은 어떻게 됩니까? L은 I 제곱 분의 2W 이렇게 되나요? 그쵸? 그럼 요거 전류가 얼마예요? 전류가 10A죠. 10의 제곱 100이네요. 그쵸? 그럼 2 곱하기 24칼로리 열량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쵸? 그러면은 2 곱하기. 자, W는 여러분 단위가 줄이에요. 여기 지금 단위가 줄이에요. 칼로리니까. 근데 1줄이 0.24 칼로리예요. 그럼 지금 문제는 24 칼로리라고 했으니까 그럼 몇 줄이란 얘기예요? 100줄이란 얘기죠. 그쵸? 그럼 100만큼 발생했다는 거죠. 아,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이거는. 그쵸? 여기 좀 함정이 있었네. 단위가 칼로리라고 이야기한 거. 줄이 아니라. 그쵸? 1줄이 0.24 칼로리로 계산하니까. 283번. 자기 인덕턴스 L 헬리인 코일에 Iampere의 전류를 흘렸을 때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W와 전류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게 되는가. 지금 이제 식 보셔서 아시겠지만 W는 2분의 1의 LI의 제곱이에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그러니까 W와 I와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관계, 포물선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죠. 284번. 자속 밀도 B 되는 균등한 자개 내에서 길이 Lm의 도선을 자개의 수직인 방향으로 운동시킬 때 도선의 기절력이 발생한다면 이 도선의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뭐 의외로 간단한 건데 E는 B, L, V 사인 세타잖아요. 속도 V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V는 B, L 사인 세타 분의 2가 되죠. 답은 몇 번? 4번이 되죠. 285번. 자체 인덕턴스가 L1, L2인 두 코일을 직렬로 접속하였을 때 합성 인덕턴스를 나타내는 식은 무엇이냐? 합성 인덕턴스 L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M. 가동일 때는 플러스, 차동일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하죠. 86번.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L1, L2인 두 코일을 서로 간섭이 없도록 병렬로 연결했을 때 그 합성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합분의 곱으로 계산합니다. 4번. 87번.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의 관계에서 결합계수 K의 관계는 무엇인가? 결합계수 K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여기서 나와 있었죠. 그쵸? 얘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게 됩니다. 뭐 같거나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그쵸?
288번. 자체 인덕턴스가 각각 160헨리, 250mH 두 코일이 있다. 두 코일 사이에 상호 인덕턴스가 150이면 결합계수는 얼마인가 물어보겠습니다. 결합계수 K 어떻게 구했어요? 아까 저기 앞에서 보게 되면은 K는 루트 L1, L2 그 다음에 분의 상호 인덕턴스 M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다 알려줬죠. 하나는 160, 250, 상호 인덕턴스 150, 160, 250, 상호 인덕턴스 그 다음에 150.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되겠죠. 0.75 나올 겁니다.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289번. 자기 인덕턴스 L1, L2와 상호 인덕턴스 M일 때 일반적인 자기 결합 상태에서 결합 개수는 얼마인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290번.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에서 코일 권수를 5배로 하면은 인덕턴스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인덕턴스 L은 이렇게 290번. 인덕턴스 L의 값은 뭐예요? 권수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5배 하게 되면 인덕턴스는 몇 배? 총 25배가 되겠죠. 여기까지네요. 그렇죠? 290번까지. 네. 내용 한번 쭉 살펴봤는데 코일에서 축적되는 에너지 이거씩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 W는 2분의 1 Li 제곱. 그다음에 이 법칙 이두기 전력에 대한 것들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되고 저 앞에서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런 것들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문제가 헷갈리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가 만약에 헷갈릴 때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좋아요. 예를 들어 문제에서 주어질 때 권수가 50, 전류가 10, 그 다음에 인덕턴스가 30mH 이때 뭐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거를 약호를 먼저 표기할 줄 알아야 돼요. 권수는 뭐예요? N이고 그 다음에 전류는 I고 인덕턴스는 L이죠. 그쵸? 그러면 L, I, N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뭐 있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면은 몇 개로 좀 추스려질 수가 있습니다. 범위가요.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이 뒤에 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